우려했던 태풍은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부산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당분간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구의 한 기업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밥상을 제작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 화제입니다. 이 기업은 지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면서 최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4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신규 확진자는 291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1일 개장한 다대포와 송도, 광안리와 일광, 임랑 등 5개 해수욕장의 수질과 모래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모두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해수욕장. 푹푹 찌는 날씨지만 파라솔 아래 앉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온몸을 맡기면 짜릿한 시원함이 전해집니다. 되게 시원하지. 시원해요. 천국이지, 천국. 종강에서 동기들끼리 다 같이 여행으로 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걱정했는데 발 담그니까 진짜 완전 시원해서 너무 행복해요. 부산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사흘째. 3일 밤부터 4일 아침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열대야도 관측됐습니다. 4일 낮에는 북구와 강서구가 32도 이상, 금정구와 사상구가 31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체감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야외에 얼음물을 놔둬봤더니 약 15분 만에 꽁꽁 얼어있던 얼음물의 절반 이상이 녹아버렸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이 같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산 지역은 지난 2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또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기록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우려했던 태풍은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5일 새벽 부산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기업의 존재를 경제적인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활동하는 기업을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동구에는 최근 사회적 기업이 추가됐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량초등학교 담벼락에 설치된 벽화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시민 100여 명이 각각 제작한 조각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됐습니다. 동구에 자리 잡은 공공플랜과 대기업이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지난 2019년 설립된 공공플랜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어르신에게 밥상을 만들어 드리는 동영상은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업 사회공헌 팀들이 그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자금을 저희한테 주면서 저희는 수익을 발생시키고 저희는 그 수익을 통해서 밥상을 지역에 풀 수 있게끔 지난해부터 동구 삼복도로에서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는 20대 박설한 씨.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박 씨는 직접 디자인한 일부 제품을 공공플랜 공방에서 제작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 씨처럼 공공플랜에서 교육을 받고 동구에 자리 잡은 청년은 5명. 창업이라는 희망을 현실로 만든 겁니다.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게 하고 장사가 잘 되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공공플랜의 초기 사업 규모는 2억 원 남짓이었지만 지난해 1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프로젝트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인데
대부분 지역사회에 재투자되는 착한 구조입니다. 동구에 본사를 둔 공공플랜의 미래 목표는 지역사회와 상생입니다.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주민들과 상생하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4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일요일인 지난달 26일 확진자 수 149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5%, 일반 병상은 가동률이 22%입니다. 신규 재택 치료자는 295명, 4일 기준 현재 관리 인원은 3,205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2일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 수질과 모래가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일 개장한 다대포, 송도, 광안리, 일광, 임랑 등 5개 해수욕장의 수질과 모래를 조사한 결과 모두 환경 기준을 충족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 해수욕장 역시 지난달 부분 개장 당시 수질과 모래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수욕장 수질 조사는 장구균과 대장균 검출 여부, 백사장 모래 조사는 카드뮴과 납, 그리고 수은 등 유해 중금속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원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해운대와 송정을 포함한 부산 지역의 7개 해수욕장 수질 조사를 2주마다 1회 이상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부산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공유지 사용 동의 확보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는데요. 오늘 부동산 돋보기에서는 현재 부산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강정규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현황을 먼저 짚어주시죠. 예, 2022년 5월 현재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주체가 98곳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 51곳 이상에서 사업 준비 단계에 있고 최종적으로 완공이 돼서 입주까지 이른 곳은 9곳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 추진 단지 수별로 봤을 때 약 10% 정도가 입주까지 마친 지역주택조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성공한 곳도 있지만 조합이 파산하는 등 추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장단점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예,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우리 지역 내의 토지를 직접 구입을 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완공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일반 분양을 받는 아파트라든지 또는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사는 기존 주택 아파트에 비해서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게 들어간다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흔히 말해서 공동 구매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사업 추진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동호수 확정, 그리고 확정된 분양가 등, 그리고 시공사를 대형사가 이미 확정돼서 추진할 것처럼 같은 과장 광고를 통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의 비투명성, 그리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들이 그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국공유지 사용 동의 확보와 관련해 혼선 방지를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부산시가 왜 이런 기준까지 마련하고자 하는 건가요? 지역주택조합이 우리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점만 극복한다라고 하면은 무주택자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빨리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역주택조합을 추진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일정 정도 진행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 확보의 마지막 절차로서 국공유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 매입을 하는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것들을 좀 줄여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국공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현재 부산 부동산 경기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지역 주택조합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불투명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커지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도 매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꿋꿋한 의지와 그리고 조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 주체분들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만 확보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주택시장에 불안 요인이 같이 남아져 있지만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의지 그리고 조합 추진 주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들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돋보기였습니다. (3일) 오전 4시쯤 60대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사건 10시간 만에 40대 남성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일 오전 9시 30분쯤 부산 진구 백양터널 입구에서 18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남짓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 엔진 부위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구축한 기장군 공영자전거 타반나가 4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공영자전거 타반나는 전용 앱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대여 반납하는 방식으로 정관읍 죽향공원에서 장안읍 임랑해수욕장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시범 운영을 위해 준비된 공영자전거는 총 70대로 7월 중 30대가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부산 진구는 안전사고 예방과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방치된 노후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거나 폐업 등으로 관리자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간판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건물주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 후 철거를 진행합니다. 부산 진구는 방치된 간판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폐업 또는 가게 이전 시 반드시 간판을 철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부산 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와 해양환경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4일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부산연안의 해양 쓰레기를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시는 해양 쓰레기 저감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이날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은 해양 쓰레기의 수거와 시범사업 협업, 관리 방안 수립, 사회 공헌 활동 등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